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주부입니다. 저는 3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저만 조금 늦게 출발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뒤처진 시간을 만회하고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청혼했을 때 제가 꿈꾸던 가정이 생긴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 둘이서만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도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에도 아이가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미 35, 아이를 갖기엔 늦었다는 불안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없는 삶은 두려웠지만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아.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우리는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자발적 딩크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이 쓰라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는 모습,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눈앞에 빈자리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그 상상은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단호했기에 그 바람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지금 이 삶이 최선이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고 외출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은 평소에는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다녔기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태연히 거래처에 잠깐 다녀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왠지 낯설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저는 서재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그가 손대지 못하게 하던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낯선 휴대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도 아니고 제가 본 적도 없는 기종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전원을 켰습니다. 잠금조차 걸려있지 않아 곧바로 화면이 켜졌고 그 안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메시지함 맨 위에는 아빠, 내일 졸업식에는 꼭 와줘요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아이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들어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모습, 놀이터에서 웃는 모습. 그 아이는 남편을 꼭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앳된 초등학교 졸업생의 모습이었지만 단번에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거래처에 간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아이의 졸업식에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편의 또 다른 삶이 그 휴대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다고? 그런데 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지? 결혼 전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딩크족이야. 아이가 없이도 행복하다. 그 모든 말은 진심이 아니라 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고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늦은 저녁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야? 이 문자는 또 뭐고?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한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라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알면 결혼을 하지 못할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울먹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게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거짓, 그리고 그 거짓 위에 받쳐진 제 10년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 그 의문이 떠오르자 저는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시댁 앞에는 남편의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댁 식구들과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시댁 어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네가 알아버렸구나라는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나를 속이면서도 아이와의 관계는 끊지 못했고 시댁은 손자를 외면할 수 없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 때마다 아이 엄마 역시 함께 드나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나를 속인 채 왕래를 이어왔던 겁니다. 결국 10년 동안 오직 나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믿어온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굳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왔다고 믿은 결혼은 그들 모두에겐 가식 위에 세워진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굴욕감과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방황하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말한 딩크족, 그거 다 거짓말이었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남편은 눈을 피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그땐 네가 떠날까봐 두려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였으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었다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치욕,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눈물이 마른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속지 않겠어. 아무것도 믿지 않을 거야. 저는 제 삶을 되찾을 것이고 나를 속이고 기만한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남편과 시댁은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미안하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네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이제 그만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제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남편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며 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0년의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벌은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지울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결혼 전에 간절히 바라던 아이. 이제는 제 나이가 45, 새로운 생명을 품기엔 늦은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제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 곁에 또 다른 사랑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늦었더라도 아이를 갖는 꿈을 끝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거짓과 배신이 아닌 진실된 내 삶을 살아가며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속아온 멍청한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당당한 여자로서 희망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